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먼저 166페이지 보시면 천천히 하나씩 봅니다. 적용 대상에서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장사하는 목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 임대차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적용 보증금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이하 보증금에 해당됐을 때 그때 적용되는 게 이것이 원칙이다. 이런 뜻이요. 이하 보증금 요 그곳은 좀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게 하는 거니까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본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167페이지 가보시면 지역에 따라서 아래쪽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하 보증금은 9억 원 이하예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이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6억 9천 이하입니다. 이하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시요 5억 4천 이하입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거 암기해 두시고. 다만 이거 따질 때는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 곱하기 100에서 환산해 준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입니다. 이렇게 되면 2천에 200만 원, 5천에 200만 원짜리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요. 이게 2억 규모가 됩니다. 2억 5천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규모는 순수하게 보증금만 가지고 따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그걸 초과 보증금이라고 할게요. 초과 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 보증금도 원칙은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하 보증금에 해당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100%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과 보증금일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 중에서 일부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 이렇게. 그 일부 적용되는 것은 어디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냐면 168페이지 가시면 여기 일부 확인 요 적용되는 거 이게 168페이지 나와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일부 적용 규정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초과에도 거기 보면 대항력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양수인의 임대인의 집이 승계 이런 거, 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3기 연체일 때 해지 규정,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거죠.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5가지라고 기억하시고 5가지는 어떻게 암기해 6가지 돼 있지만 5가지입니다. 암기하실 때는 초보가 초과 보증금 얘기합니다. 초보가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초과 보증금일 때 적용되는 거, 자 3기 연체일 때 해지 사유, 그 다음에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항력료, 권리금 보장료 그러시면 돼요. 갱신 요구권입니다. 이 5개만큼은 적용된다. 여기서 이제 대항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동그라미 1번만 있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여기 보면 임차주택의 상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질을 고스란히 승계합니다. 그런 거 있었죠. 그게 대항력을 의미해요. 그게 2번도 대항력의 내용이어서 이 2가지로 본다면 그걸 한 가지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다. 자, 초보가 세표차로 대권을, 대통령 아시죠?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초과 보증금 요거 5개 잘 암기해 두시고 다시 오셔서 또 가봐요. 166페이지 보면 아까 위에서요. 법인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적용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여기는 적용된다 이거죠. 법인도 영업용, 그러니까 영업하는 그런 임차인의 법인들이 많이 있겠죠, 솔직히. 그래서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항력 얘기가 나왔죠.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항력은 상가단 말입니다.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다만 우리 이제 법은 사업자 등록이 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음 날 형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된 거랑 신청하는 것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쨌든 다음 날로 넘어갈 거니까요. 요 신청만 해도 등록된 걸로 봐요. 다음 날인데 영시로 해석하죠. 대항력 생긴다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선 면역권. 우선 면역권 행사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선 면역권. 이건 대항력이고. 우선 면역권 행사하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이 대항력권 갖추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면역권이 생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느냐?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실이지만 이 확정일자는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세무서장한테 받는 거죠. 요것이 이제 한 2차례 정도 출제됐던 겁니다.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세무서예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역권이 있죠. 지금 우선 면역권 맞죠? 최우선 면역권 행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 플러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는데 소액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액. 이 소액에 들어가면 사회적 약자로 봐가지고 세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면역권이죠. 소액 보증금. 이게 지역마다 틀리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소액 따져줄 때 월세 있으면 곱하기 100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월세 곱하기 100에서 환산해 준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은 늦어도 경매 등기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세치게 할 수 있다. 근데 세치게 할 때 가만히 보면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낙찰가의 2분의 1로 소액 임차인의 몫은 제한이 되죠. 소액 임차인은 낙찰가의 2분의 1까지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몫은 제한이 딱 돼 있다. 낙찰가의 절반. 요 2분의 1 기억하시면 돼요. 보시면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에서는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 등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니까 경매 등기된 뒤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최우선 면역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요. 상가도 있어요. 보증 못 돌려받을 때. 그랬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에 따라서 등기가 나면 그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도 최우선 면역권이 없다. 임차권 등기한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세치게 하는 거니까. 등기가 뜬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역권이 없더라. 요거. 그 제안에서 보면 임차권 등기 격려 이외에 동일 부분의 임차인은 최우선 면역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오른쪽 갑니다. 갱신요구권.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갱신요구권이 있죠. 갱신요구는 상가 임대차에서요. 거기 보니까 최단 기간부터 먼저 나와 있네. 상가 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1년이죠. 6개월에도 1년. 다만 이제 6개월 약정할 수 있긴 하거든요. 상가도. 근데 그때는 임차인만 6개월의 유효함을 정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갱신요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몇 년을 보장받습니까? 최당 10년. 갱신요구를 통해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보장받습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하고요. 그거고. 갱신요건 행사는 요거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주택은 어떻습니까? 주택은 최단 기간이 2년이 되는 거고, 갱신요구 할 수 있는 갱신요구 요 기간은 기간이 아니고 한 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플러스 2년이죠. 갱신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전부터 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개월 전이죠. 이렇게. 상가는 뭐예요? 1개월 전이고. 이렇게 차이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요구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년이잖아요. 2년 더 이거죠. 2년 더. 그런데 상가는 갱신 요구하면 종전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최장 10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갱신 요구하면 종전 기간,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 기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3년이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갱신 요구하면 3년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같은 기간이 됩니다. 동일한 기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갱신 요구했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또는 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증액 청구할 수 있고 또요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다만 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같네요.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죠. 1년 이내는 다시 증액할 수 없죠. 똑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상가의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얼마까지죠?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고요. 갱신 거절 안 하면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이 갱신 거절 기간은 이렇게 돼요. 우리 주택은 어떻게 되죠? 이거 잘못했어요. 1개월입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이고 주택이 6개월 전부터 주택 여기가 2개월 전이죠. 주택은 2라는 숫자가 많이 관련돼 있어요. 최단 기간도 2년이죠. 갱신 요구하면 2년 늘어나죠.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건 행사죠. 그 다음에 갱신 거절도 주택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상가는 뭐예요? 1개월 전까지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몇 년이 됩니까? 이건 지금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플러스 1년입니다. 상가는 주택은 묵시적 갱신되면 2년이죠. 2년 늘어나는 거죠. 상가는 묵시적 갱신되면 1년 늘어나는 겁니다. 차이점. 갱신 요구하고 달라요. 갱신 요구는 종전 기간과 같은 기간이 되는 겁니다. 주택은 갱신 요구했을 때 2년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데 주택은 갱신 요구하면 2년이잖아요. 요거잖아요. 근데 상가는 앞에 기간하고 같은 기간. 근데 묵시적 갱신은 1년 되는 겁니다. 1년. 잘 구별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혼동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묵시적 갱신 됐을 때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죠. 효력은 언제 생기죠? 3달 있다가 생기죠. 3달 있다가.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 제도는 둘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상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고. 이 갱신 요건 할 때, 아까 갱신 요건은 6개월 전부터,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절 사유. 자, 찾아가 보세요. 거절 사유. 거절 사유가 주택하고 똑같아요, 거의. 근데 다른 점은 상가는 거절 사유가 가만히 보면 3기 연체죠. 주택은요.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 주택은 실거주하가 있다고 거절할 수 있죠. 상가는 실제 자기가 영업하겠다고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대인이 영업하겠다고 점포를 비우게 할 수는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지.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가 있다고 비우게 할 수 있죠. 상가는 그게 없어요. 상가는 3기 연체고 주택은 뭐예요? 2기 연체고 그런 점.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우선면허권의 승계제도. 요것은 그 우선면허권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이 사요. 그게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봐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얻어요.
얻었는데 동그라미 2번처럼 혹시라도 주소 옮기거나 전출하거나 뭐 상가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딴 데로 점포를 옮기거나 이래버리면 우선면제권이 금융기관 우선면제권이 상실하게 된다는 게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 없앴다 그러면 임차인이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금융기관은 우선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임차인이 된 건 아니니까 임대차 계약을 깰 수는 없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냐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해지는 못해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해놔야지 딴 데로 점포를 옮기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거나 막 그래도 그죠? 등기해놓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선면제권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뜻이니까 동그라미 3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보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거요. 상가 위반이 있는 거죠. 주택에는 없죠.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임대인 A예요. B가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식당 운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 식당 자리를, 식당 영업을 C한테 넘긴다고. 이 사람은 신규 임차인. 그랬을 때 이거 넘기죠. 이때 넘기는 게 이거 영업권을 넘기는 거고, 그때 영업권을 사면서 준 돈이 권리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둘이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합니다. 이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 권리금 1억이다 해서 요 영업권을 사죠. 영업권은 뭐냐면 이 식당 있죠? 여기 식당에 묻어있는 영업적 가치인데 시설 투자된 가치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영업을 해서 단골이 많이 확보된 그런 값어치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위치가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요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인데 예, 그걸 돈 주고 살 때 그 돈을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권리금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이걸 시설 권리금, 단골 요건 영업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영업 권리금. 오랫동안 장사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바닥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바닥 권리금. 이게 권리금 측면에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갖다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권리금 받기로 했는데 나아가서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을 데려갔을 때 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체결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 체결했죠? 그렇게 되면 자, 자기들 계획대로 권리금을 받아 먹을 수 있다. 권리금을 회수하게 되죠.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대신에 기존의 임차인은 요 신규 임차인을 언제 임대인한테 들어가야 되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요 사이에 딱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여기 생기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권리금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게 권리금 보장 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169페이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가죠.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여기 요 사람이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기라는 계약이에요? 누구? 임차인이요,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동그라미 치시고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임대인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1개월 전 그러시면 안 돼요. 갱신 요구야 1개월 전입니다. 상가가. 그런데 권리금 보장 기간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보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임대인이 이거 안 해주고 원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회방 넣을 수 있다. 회방 넣는 거 임대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요구하거나 권리금 받아먹으면 여기도 권리금 줘야 된다고 한다면 도망가 버리고 권리금을 안 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예, 그렇죠?
도망가니까. 아니면 지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주는 걸 회방 놓습니다. 여기한테 주면 이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도망가죠. 권리금 못 받아 먹죠. 권리금 회수하는 걸 보장을 못 받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 사람이 회방 놓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현저히 고액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갔죠. 지금 벌써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B번의 둘째 줄이 지급하지 못하게고요. B번, A번 아까 했었고, C번은 보면 동그라미 C번의 셋째 줄 보면 현저히 고액이라고 나오죠. 현저히 고액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저히 고액이란 말은 많이 모른다는 얘기죠. 요 사람이 이 조건을, 임대차 조건을 갖다 여기보다, 원래 임대차 조건보다 세게 불러요. 이 사람 또 도망가겠죠? 그럼 권리금 안 주고 못 받아 먹겠죠? 이렇게. 이게 노란 게 회방 놓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억번.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손해배상액은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여기요. 1억이었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임대차 종료 요때 당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감정평가 해보니까 7천이었더라. 두 개 여기 주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된 권리금 요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죠. 낮은 금액이니까 7천만 원 넘게 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 뜻이에요. 많이 청구해 7천이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무슨 금액요? 낮은 금액. 그것도 3년 지나면 청구 못하죠. 3년에 시효에 걸린다. 3년. 3년 지나면 청구를 못한다. 동그라미 니은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신규 임차를 데려왔을 때 임대인이 원칙적으로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의무가 없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죠? 이 사람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거나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이 사람이 좀 안 지키겠어요. 위반 우려가 있더라. 의무 위반 우려.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더나 장기간 영업을 안 한다. 이랬을 때도 거절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임대인이 이 사람을 구했는데 이렇게 권리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 너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이 권리금을 주려고 한다. 임대인이 선택을 했는데 구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경우. 이랬을 때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100%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그런 얘기가 동그라미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핵심이 뭐냐면 초과 보증금일 때 적용되는 거 5가지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갱신 요건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주택하고 차이점 같은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세 번째는 주택과 다르게 권리금 보장 규정이 있다는 그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잘 해두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